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은요, 월스트리트의 The Corner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파이낸스 가이드들한테 어떠한 의미인가에 대해서 비디오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지도하고 있는 동아리 이름이 The Corner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경영대학에 있는 가치투자 동아리거든요. 아주 똘똘한 학부생 친구들이 야심만만하게 금융업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훌륭한 뱅커가 되겠다는 야심을 가지고서 들어오는 동아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코너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가,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벌써 나왔네요. 사진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죠? 전 세계 자본시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의 바로 골목 건너편 요 건물, 이것이 더 코너다. 그러면 그 더 코너가 뭔데요? 자, 이거는 19세기 미국 시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에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방임 야경 국가였었습니다. 자본시장의 약육강식이었고 금융회사들, 은행들도 수만 개가 경쟁을 했는데 무한 경쟁을 하다가 독점 자본이 출현하거든요. 약한 자들은 다 합병되고, 그 다음에는 강한 자만이 큰 은행으로서 성공하고 독점적으로 가게 됩니다. 자, 각 분야별로 왕들이 탄생을 합니다. 석유왕 락키펠러, 철강왕 카네기, 철도왕 밴더빌트. 그러고 나면은 돈의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특히나 이 돈의 황제는 철강왕 카네기의 US 스틸까지 다 지분을 참여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중에 제너럴 일렉트릭, 그 전기회사까지도 이 사람이 만드시고, 그렇죠? 누굴까요? 돈의 황제, 100여 년 전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돈의 황제. 바로 JP 모건이 되겠습니다. JP 모건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최소한도 모노폴리의 이 그림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하시면서 도대체 저게 어디서 나온 아이콘이냐, 이분을 모델로 해가지고 저 모자 있죠, 그리고 저 지팡이 휘두르고 있는 저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JP 모건, 존 피어펀트 모건이 되겠는데요. 자, 이게 금융시장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미국은요. 왜? 파운딩 파더들이 건국 철학이 그랬어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돈이 모이면은 권력이 생기게 된다. 근데 중앙은행이라는 걸 두게 되면은 돈이 모이면서 권력이 집중이 되고 절대 부패하게 된다. 그거는 유럽이라고 하는 그 옛날의 시스템, 우리가 버리고 떠나온 옛날의 과거의 추한 모습, 그걸 답습하는 꼴 아니겠냐. 그러니까는 금융의 권력이 집중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은 두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137년을 막 지내오다가 그러면은 뭐 시장 경제가 아주 잘 형성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를 1913년에 깨닫게 됩니다. 1907년이죠. 그러면서 1913년에 가서는 중앙은행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자, 그 당시에 1907년쯤에 미국의 자본시장을 보면은 은행들 22,000여 개가 난립을 해서 약육강식 과당 경쟁을 했고요. 은행이라고 하는 건 지역 경제의 맥박 내지는 심장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독점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면은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게 되고, 위험한 투자를, 예금을 받아가지고 위험한 투자를 하다가 다 돈 날려먹고, 예금주들이 내 돈 내놔 그러고 줄 서게 되고, 뱅크런이 벌어지고, 뱅크런 벌어지면은 자기네가 은행이 들고 있던 멀쩡하게 건전한 회사의 주식까지도 다 내다 팔아가지고 이 주가가 폭락을 해버리고, 가치가 폭락을 하니까는 그 회사들, 산업계들도 망해버리고, 은행은 다시 또 체인 리액션, 이게 악순환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악순환을 10년마다 한 번씩 겪게 되니까는, 이거 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07년의 공황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뭐냐 하면은, JP 모건이 큰 역할을 하시게 됐다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태인일까요? 제가 요즘 찍고 있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은 유태인입니까?
유태인 음모론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들 보면은 가끔가다 어떤 분들은 이분이 또 유태인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미국 최대 뱅커였죠. 1907년 공황 때 은행장들 다 멱살 잡고서 끌어들고 와가지고 월스트리트를 구한 인물이다 하는데, 이분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영국계 미국인이고 양키뱅커 네트워크의 거두라고 볼 수 있죠. 당시에 유태계 뱅커들과 대결 구도를 가져갔던 사람이다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7년 공황을 보시면요, 월스트리트를 모건이 구했다 하는 거, 여기 뱅크런 쫙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게 어떤 일인가 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1907년 10월 21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전기 보급이었습니다. 구리 가격이 폭등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전기줄을 놔야 되니까 그 안에 구리 값이 구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 친환경 차 뭐 이런 거 하면서 배터리 주식들, 그죠? 그게 중요해지고 리튬 광산 주식들 난리가 났죠. 네,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유나이티드 카퍼라는 구리 광산 기업 주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럼 너도나도 구리 광산을 개발하려고 들어가겠죠.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카퍼 구리 광산 기업 주가가 폭등을 하는 상황에서 어떤 뉴스가 터지느냐 하면은 JP 모건이 구겐하임이라는 그 당시에 광산 재벌하고 손을 잡고서 알래스카 구리 광산을 새로 개발했대요. 자, 그러면은 공급이 늘어나겠죠. 공급이 늘어나니까는 구리 값은 떨어지겠죠. 떨어질 게 뻔히 보이면 구리 광산 주가도 마찬가지로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떨어져야 되는 주가가 아직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그 얘기인즉슨 그 차이만큼이 뭐다? 버블이다 하는 겁니다. 버블이 포착되면 뭐합니까? 공매도자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숏셀링, 공매도 치는 거죠. 이 유나이티드 카퍼에 대해서 다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매도자들이 이렇게 포지션을 잡으면은 또 가만히 있지가 않죠. 또 파이낸스라고 하는 건 it's about disagreement. 파이낸스 가이들은 좌우지간에 의견 일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야지 건전하게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매도자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이 또 등장하죠. 우리는 압니다. 게임스탑 밈 주식의 이 숏 스퀴즈를 통해서, 그죠? 공매도 하치는 애들이 있으면은 걔네들 잡아먹겠다고 또 롱 포지션 잡고서 바이하고 주가를 떠올리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숏 스퀴즈를 시도하는 세력이 누가 있었냐면은 니커버커 신탁회사의 사장입니다. 신탁회사란 건 은행 쪽에서 이제 그 은행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펀드처럼 투자를 막 이제 위험하게 해 나가는 거죠. 예금자들 돈 받아가지고. 이때 CEO가 찰스 바니라는 분인데 롱 포지션을 갖고 갔어요. 이 니커버커 신탁회사의 사장인데, 몰빵 투자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나이티드 카퍼에 대해서 몰빵 롱 포지션 막 가져갔어요. 예금자들 돈 받아서. 그래가지고는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폭등을 해갑니다. 아니, 떨어져야 되는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숏 스퀴즈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자들이 많이 욕을 받다 하는 건데, 잠시 스퀴즈가 성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이거든요. 구리의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는 새로운 균형 가격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힘인데, 그걸 가지고 괜히 했다가 쪽박 차는 거죠. 니커버커 신탁회사가 그 때문에 부실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돈이 다 예금자들 돈 받아서 했다고 했죠. 예금주들이 패닉을 하면서 돈을 인출해 나갑니다. 이걸 우리는 뱅크런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막 줄 서서 가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찰스 바니가 누구한테 달려가요? 모건 형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만나주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JP 모건이 어떻게 해요? 딱 잘라 거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JP 모건은 이미 광산 왕하고 손잡고서 벌써 구리를 생산하는 쪽에 가 있는데 반대하는 쪽에는 도와줄 리가 없죠. 그랬더니 이 찰스 바니가 어떻게 해요? 권총 자살해버립니다. 그 후로 이 니커버커의 예금자들이 줄줄이 자살을 하고요. 일파만파로 트러스트 회사들마다 뱅크런이 확산돼 버립니다. 그리고 연관된 은행들뿐만 아니라 무관한 은행들까지도 다 뱅크런을 겪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그죠? 뱅크런을 어떻게 저걸 해결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는 그때 K무크 강의를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때 1907년 패닉이 벌어지면서 미국 중앙정부의 재무부 장관이 달려옵니다. 누구한테? JP 모건, 더 코너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제해달라고, 이 월스트리트의 많은 증권사, 은행들, 얘네들을 너가 구제해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는다. 살려주세요. 중앙정부의 최고위 관리가 와가지고 모건 형님한테 손 벌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JP 모건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크 케어 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10월 24일 오후 1시 반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신탁회사 뱅크런이 계속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뉴욕 증권거래소 거기에 자금이 바닥이 납니다. 거래소라고 하는 건 일정 기금에 자금이 있어야지 거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클리어링 하우스에서 시장 청산도 하고 막 이렇게 될 텐데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사장이, 거래소 사장이 누구한테 와요? JP 모건한테 쪼르르 달려옵니다. 당장 2,500만 불이 없으면은 증권사 50여 개가 폭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려왔어요. 어디로? 길 건너서 The Corner. 여기로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뉴욕 거래소 회장이 살려주세요 형님. 지도로 보시면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JP 모건의 The House of Morgan 요 코너에 샤프 턴을 하게 되어 있는 여기죠. 월스트리트이 쫙 있고요. 요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The Corner라고 하는 거. 자, 그래가지고 달려왔어요. 1시 반에. 토마스 사장이 모건 형님 뭐라고요? 살려주세요. 3시 폐장인데요. 돈이 없어가지고 일찍 폐장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랬더니 모건이 뭐라 그래요? 뭐? 2,500만 불? 그런데 폐장하는 거 1분도 일찍 닫지 마. 이건 시장 신뢰의 문제야.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증권사 CEO들 14명을 즉시 소집을 합니다. 내 밑으로 다 집합. 어디로? The Corner로 와라. 그래가지고는 우리 이러다 다 죽어. 니네들 다 돈 객출해가지고 각자들 조금씩 내서 2,500만 불 만든다. 만들어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갖다 줘야 돼. 안 할 거야? 해.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쭉 돈을 내고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갚아주고 해결됩니다. 구제를 해주는 거죠. 갚아주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는 1907년 10월 28일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공황이 계속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뺄 수밖에 없겠죠. 당시 미국한테 있어서 중요한 외국인 투자자라는 거는 유럽 투자자들이 되겠죠. 뉴욕시의 재무부 이제 감당하는 분이 맥클레린 뉴욕 시장이죠. 재무부 담당하는 거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쪼르륵 달려옵니다. 어디로? 더 코너로. 누구 만나러? JP 모건 형님 만나러.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모건 형님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는 모건이 어이구 예수 당신이 필요하다는 3천만 달러 가져가시오.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쪼르륵 달려가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11월 초가 됩니다. 광산 주식, 구리광산 주식이 폭락하고 나니까는 연관된 산업들이 다 같이 폭망을 하죠. 광산 산업이 다 폭망하는데 그 중에 석탄 회사 TCNI, 테네시 석탄 회사가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회사 주식에 담보대출 빌려준 대형 증권회사 Moore and Shelley라는 증권회사, 대형 회사가 부실화가 되고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망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투자한 사람들한테 돈 돌려주기 위해서는 들고 있는 주식을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파이어 세일의 연속이 되면은 이 멀쩡한 회사도 주식이 더욱더 폭락할 텐데 얘는 부실한데 더 폭락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악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막느냐. 이걸 막기 위해서는 2,500만 불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는데 이걸 어쩌할 거냐, 누구 돈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그 상황에 JP 모건은 오메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미 들고 있는 회사가 US Steel이라는 철강 회사였거든요. 근데 철강 회사에다가 석탄 회사를 같이 인수합병을 시켜버리면 수직 계열화가 되면서 독점적인 지위가 더욱더 공고해집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익을 챙길 수 있겠죠. 이거를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지금의 금융위기 상황을 이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독과점
금지법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진행할 수가 없게 생겼네. 자, 어떡한다? 내 밑으로 집합. 쫙 다 집합시켜가지고 토요일 밤에 빠빠라바라 모건의 도서관으로 집합시킵니다. 누구를? 그 당시에 최고의 은행장들과 신탁회사 사장들 120여 명을 쪼르륵 다 집합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Moore and Shelley 망하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니네가 2,500만 불 객출해. 다 십시일반으로 모아지면은 내가 거기다 조금 보태가지고 같이 그 상황을 막도록 할게. 근데 니네들이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도서관 못 나가. 이거 깡패예요, 이거는. 도서관 문을 잠가버렸어, 아예. 문을 잠가버리고서 니네끼리 밤샘 토론해가지고 해결해. 그랬더니만은 새벽 4시 40분에 다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알겠어요, 형님. 2,500만 불 이렇게 해서 구성할게요. 그러고서는 귀가를 합니다. 라이브러리 문을 열어주고 모건 형님 혼자의 권력으로 상황을 다 해결하고요. 그 반대급부를 챙겨 먹은 거죠. 뭐를요? US 스틸과 TCNI에 합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어떻게 해요? 허락을 받습니다. 그것도 자기 하수인 시켜서 너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이 양반 만나. 아침 식사 시간에 뜩 만나서 그거 허락받고 통과. 그렇게 해서 철강 산업의 독점 체제를 돈의 황제께서 다 같이 구축을 해버립니다. 다 누구 거? 몰간 거. 그래서 JP 모건 그는 어벤져스인가?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다 구해냈다 하는 독점 자본의 세력이 됐다 하는 게 이 하우스 오브 모건 이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되고 이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상황을 지켜본 유택의 뱅커가 있었습니다. 워버그라는 사람인데요. 하우스 오브 워버, The Warburgs라는 책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상황 아닌가. 모든 돈과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던 거. 그죠? 그래서 이럴 바에는 이 중앙은행을 새로 만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분이 골격을 제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1913년에 가서는 Federal Reserve 시스템이 출범을 한다 하는 거고요. The Corner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월가에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금융의 대단한 위치를 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빌딩이다. JP 모건, 그죠? 그분이 하필이면 1913년에 돌아가시고 그 해에 바로 중앙은행 FRB가 출범을 한 거고 그 후로 우리는 FRB 의장님의 입술,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분 표정, 눈치 보고 그거에 따라서 주식 투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주소, 더 코너의 주소가 23 Wall Street라고 합니다. 요겁니다. 그렇게 되고 100년 전에 JP 모건의 위치가 절대적이었다 하는 게 있고 명불허전이랄까요? 2023년 지금도 다시 최대 은행, 미국에서 최대 은행은 JP 모건 체이스가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즐거운 시청 되셨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파이낸스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게 되기를 좀 더 정을 붙이고, 그죠? 이렇게 휴먼 스토리가 있으면 더 재밌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 파이낸스를 더 재밌게 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코너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